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간의 강약을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얘기 빗대서 미리 하나 설명하고 통변성대에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강약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규칙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쓴 게 칠판 때문에 이게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거든요. 자, 임일간에 보통이라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수가 2개. 그렇잖아요. 임하고 개, 수 2개. 토가 1, 2, 3개. 금이 1, 목이 2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토가 아주 강하죠. 이렇게만 본다면, 아래로 본다면요. 목도 강해요. 그럼 수기운은 다 빼네요. 그럼 수가 약하다 그러죠. 일간이 약하다고요. 이 양반 한 개도 안 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집의 인물인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죠. 누구냐? 대원군이에요. 이게 말이 맞나요? 틀리지. 대원군이 자기 주관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무슨 얘기 하냐니까 이 양반이 태어난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이걸 토라고 보면 안 되는 얘기죠. 겨울이니까 겨울은 수지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황창 몰려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토도 습토가 많거든요. 습한 기운이. 이것마저 습한 기운이 도와주고 금생수하고 이 기토가 얘를 극한이냐? 얘는 또 습토예요. 무토는 건조한 토인데 기토는 습한 토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의 기운으로 몰리면서 지지에 갑과 을이 있으니까 식신, 상관이 이렇게 있죠. 자기 고집이 대단한 와중에 말을 잘하죠. 이 양반이 만약에 그 당시가 2조 시대가 아니고 요즘 시대 왔으면 아마 연설 참 잘했을 거예요. 연설을 해서 정치했으면 출마해서 많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논리가 벌써 안 맞잖아요. 자, 그럼 하나 다시 또 지난 강의한 거 같이 해보자고. 여기 겁재고, 요거 기는 정관이고, 금생수하니까 편인이고, 자, 이 편인이 예술성이죠. 밑에 토생금되고 토생금되죠. 이 속에도 금이, 신금이 숨어 있고요. 이러니까 이 양반은 이 예술성이 표출돼서 그림을 참 잘 그렸대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 나타나죠. 동시에 겁재,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민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서로 막 싸우든 간에 막 싸우겠죠. 결론이 졌지만. 하여간에 이러한 그 구조는 이게 약하지 않다. 주관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하나의 이제 지금 차이점은 축토를 토라고만 하지 말고 아주 수기운이 풍부한 토기 때문에 역시 겨울이다. 이렇게 봐줘야지만 돼요. 두 번째는, 자, 이것도 한번 그리 풀어보자고요. 원래 풀듯이 일반 초보형들 공부하듯이 초보도 아니죠. 그냥 이상하게 풀듯이 토가 1, 2, 3개 있죠. 이러면 너무 공부하기 쉬운데 목이 1, 2, 3개 있죠. 수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딱 보고 이 사주는 토가 3개 있지만 목이 3개가 극하니까 강하들 하다 약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무토가 가을 태생이에요. 봄 태생이에요. 인월 태생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를 일단 봐야 돼요. 이거 하나는 옆에 있는 2개를 다 커버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태어났어요. 토가 봄에 태어났으니까 목국 토 돼서 당연히 약해지겠죠. 약한 데 태어나서 여기에 무토가 좀 도와줄 듯하고 이게 도와줄 듯 하나? 여기도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으니 약해지겠죠. 언뜻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이 실제 강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 목이 아주 강해요. 이 목은 여기에 뿌리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 두고요. 쉬운 얘기로 이 목은 편관이죠.
편관이면 좀 권위적인 게 있죠. 동시에 을목을 보면 정관이죠. 한동안은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꼬박꼬박 하다가 어떤 데는 또 탁탁 튀고 이게 누구냐? 사도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 시대에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법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옛날 시대에 왕 사주 그러면 인하고 인이나 해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지만 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 아주 고위 귀격이다라고. 그가 아닌 거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왕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 있던 대통령들 다 뒤져보면요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속설이 속설. 이것도 역시 당사주 얘기예요. 여기 있는 두 명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인도 있었고 여기 또 인도 있었고. 근데 언젠가 뭐가 합하면 오 되면 인옷을 합화되겠죠. 이 사람 보면요. 인도 있고 해도 있죠. 옛날 시대로 치면 정확히 왕사주죠. 거기다가 재밌는 건 인신사해가 다 있어요. 그 사명이라 하죠. 사명이 다 있으면은 상당히 운이 좋으면 고위직에 가거나 아니면 아주 망한다 하는데 사명이 다 있으면은 사망할 때 비명 행사한다 하거든요. 인신사해가 다 있으면요. 아주 발전하지만은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79년도 11.6대 한 대 맞았대요.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왕 그릇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게 누구냐? 이 사람도 모르지만 인이 있고 해가 있죠. 역시 왕을 해 먹었어요, 이 양반도. 그런데 왕을 하려면은 이 사람은 금생수해서 힘은 뺐지만은 신이 도와주고 무가 도와주고 이것마저 도와주고 충이 되잖아요. 여기 충이요. 충이 많으면요 가정사의 병거가 엄청 많아요. 이 양반은 태어나면서부터 치고올서 참 고생하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게 가정생활이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역시 요 자리가 부인 자리인데 요게 갑이면은 요건 정금이겠죠. 극하기 때문에 편재인 부인이 사라지고 이렇게 막 되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 양반이 인신충이 돼서 허리나 다리가 아팠겠죠. 근데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제가 이게 욕먹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야 돼요. 여기 넘어오면 이걸 안 먹어요, 별로. 하여튼 이 사람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인과 해가 있죠. 동시에 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게 토라고 봤을 때는요.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진토가 습토다 이러면요. 힘을 빼도 약간의 힘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와 해가 있고 금생 수도 되고 이 을마저 을경 합금돼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럼 수기운이 강해지죠. 표출된 건 여기에 있죠. 상관이 있죠. 상관은 자기 위의 싸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게 돼요. 항상 어디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우두머리가 다 됐는데 나이가 너무 뒤지다 보니까 이 얘기 저게 못 들은 거죠. 이게 누구냐? 이승만 씨죠. 이제 이게 보면 자꾸 재밌어지는 게 제가 이제 일간의 강약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더 짚어볼게요. 근데 분명히 이 양반이 연설은 잘했어요. 이 양반은 보면 역시 해가 있죠, 이렇게. 이는 없지만 해는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무슨 왕족 계통이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주 전체에 술과 해가 오면은 보통 어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조는 새로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보려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요거 자체가 을목이 신유술 하면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태어나서 약해요. 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금극 목이 돼서 약해지겠죠. 약한 와중에 얘가 도와줘요. 이렇게
약한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자기 주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표출돼서 식신이니까 새로운 문화 창조를 많이 하겠지, 영조가. 자기가 혁명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임이니까 정인이죠. 사회를 위해서 사회 사업에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많이 노력했겠죠. 근데 정인이 이렇게 두 개나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회 봉사에 식신이 정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애를 쓰다가 마지막 가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인과 해가 없어요. 그럼 언뜻 보기에 왕 아니잖아요. 근데 유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 가지고 무조건 인과 해가 있어야지만 왕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바로 틀리게 돼요. 자, 임일간에 지난번에 했지만 임진 참 특이하죠. 임진 참 특이한 요 일주에 여기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오미 할 때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수가 화일 때 태어났으니까 강할 리 없지요. 강하지 않은데 진중에 숨어있는 수기운이 있죠. 또 축에도 개신기해서 수기운이 숨어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겉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수기운이 아주 풍부해서 이것이 반대로 도움을 받죠. 숨어있는 많은 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수기운이. 이걸 토라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토라고 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완전 반대 이론이 나오죠. 제가 이제 자꾸 아는 분들께 다 적어다는 이유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간단히 보면 화가 하나, 둘, 수는 한 개, 토는 세 개, 목은 두 개 이렇게 말하게 해버리겠죠. 이렇게. 이러면 수가 약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세요. 진 중에 수토니까 수기운이 있고 얘도 수기운이 있고 얘도 수기운이 있다. 이러면요. 이 임수가 사방에 수를 뿌리를 심고 있어요. 결코 약하지만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힘은 빼겠지요. 하지만은 이 임진의 특이성이 뭐냐? 사람에 대한 지배욕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거든요. 요게 임진도 그렇고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식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게 강했단 말이죠. 누구냐?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가 저기서 맞다가 여기서는 틀리게 되면 이게 무슨 꼴이란 얘기죠. 자, 그럼 토로만 봐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간단히 토 봤으면, 야, 이 양반, 이거 임 너무 약하네. 종하겠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약해서 줏대가 아예 없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아, 일간의 강약을 따질 때는 계절도 중요하지만은 토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하듯이 목화 토검사하지 마시라는 얘기, 제 얘기는. 일간을 따질 때 이제 이런 게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사주에서는 조금 중요한 얘기죠. 이러한 게 있으면 얘가 일강이다 치면요. 월지를 참 중시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 예를 들지요. 이 사람은 덥다, 사주가. 춥다 얘기가 전체 보기에 나왔죠. 한 예로 겨울에 이게 축이 왔어요. 겨울에. 아니면 자가 왔어요. 전체가 다 화가 왔다 치자고요. 한겨울에 아무리 더워봤자 내복 입어요. 부산에서는 안 입겠지만은 마산도 안 입잖아요. 그죠? 강원도는요, 한겨울에 아무리 해가 뜨고 해봤자 역시 내복 입는다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5월에 한여름에 전체가 습하고 차다.
아무리 추워봤자 역시 더워요. 한여름에 외투 있는 사람 진짜 이거 병원 가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참 중요하죠. 사주풀이의 핵심은 이 사람이 덥냐, 춥냐, 습하냐, 어떠냐 이걸 따질 때가 계절을 참 중시해요. 한 얘기로 한여름에 비가 오는 날에 밤 12시에 태어나서 너무 춥다. 여름에 태어나면요, 아무리 추워봤자 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절을 참 중시해야 돼요. 그러한 의미로 좀 파악을 하면은 사주가 조금 이해가기 쉬워요. 자, 여기서 해자 축은 분명히 겨울이었죠. 그래서 수기운이라고 해요, 수요. 요거는 봄이고요, 인묘지는. 그리고 목이죠. 사오미는 여름이면서 화예요.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금이란 걸 딱 명심해 두고서 토를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 축토가 이제 이쪽에서는 그나마 덜하는데 여기 왔을 때는 아주 중시하게 되죠. 축토는 분명히 겨울토지요. 겨울이니까 얘는 분명히 수기운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서 토거든요. 지는 목기운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토인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 수가 아주 많게 돼요. 그래서 간목이 진토를 만나면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 위에 뿌리도 있고 이래서 참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별로 참 차이가 있어요. 일단 미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최대한 과학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사주를 가지고 이제 제발 이상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저렇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미토가 왔다 치면 미토는 분명히 계절은 여름이란 말이죠. 여름이면 화세가 아주 강한 토란 말이죠. 한여름의 토면은 건조해진다. 금방 말라버려요. 이건 거의 그렇죠. 진흙 땅이라고요. 얘도 진흙이에요. 근데 이건 진흙도 아직 살 얼음이 얼어붙은 진흙이에요. 이건 녹아있는 진흙이고. 그럼 진토는 참 기분이 나쁘지만 이 걸음길은 제일 많아요. 술토는 여기서 보다시피 가을이죠. 그래서 이게 가을 토인데 금기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토죠. 이거를 꼭 명심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속에는 묘하게도 화세의 기운이 있어요. 왜냐? 여기에 인오술이 있죠. 세 개가 합해서 화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도 화가 있고 얘도 화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사유, 해물미가 해하고 묘하고 미가. 그러면 이 속에는 다 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토가 이렇게 큰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토가, 겨울은 얘는 자는 개였고, 요거는 임이었고 다 붙이는데, 왜 얘하고 얘, 축과 미는 기토고, 그 다음에 진과 술은 왜 무토냐?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요. 얘는 습하다며, 얘도. 그럼 요게 기토고, 이거 되는데 왜 이러냐? 사주 배열 마시다 보니까 나온 어떤 약속기일 뿐이지, 사주를 풀이할 때는 분명히 달리 봐야 돼요. 풀이를 할 때, 진토를 단순하게 무토로만 봤다가요, 해석하기 참 난감해져요. 이게 사주가 10간 12지 있잖아. 12지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쥐다. 책에도 자, 이러면 쥐 나오고, 발 몇 개 얘기만 나와요.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는 여기 있는 한겨울의 수기운이 풍부할 때가 아주, 이렇게 봐야지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따질 때는 얘하고 얘 관계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거 모르고서는 강약을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볼까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게요, 임계였죠?
여기는 갑이 있고 여기는 을이 있어요. 이렇게 대치. 그 다음에 사는 병, 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하고 신이 있겠죠. 나머지 요거는 무토, 기토, 무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중앙으로 나섰지요. 이 중앙의 의미를 명쾌히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간이 갑이다. 아니면 일간이 을이다 하면 둘 다가 목이죠. 그러면 이 목이 가장 크려면요. 일단은 태어난 계절이 봄에 태어나면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봄에 태어나면 강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이게 1순위예요. 나머지는 좌우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봄에도 인이 있고 묘가 있죠. 그럼 인묘일 때는 아주 강하고 진이면은 그나마 덜 강한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왜 토가 얘한테 강하게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요게 강했으면 그 다음에 수기운이 오면 강해져요. 수생목되니까. 그래서 해하고 자하고 축이 오게 되면 이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강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고 덜 강하고 그 다음에 이리 오면 되고 또 이리 오면 되고. 약해지는 건 뭐냐? 얘의 기운을 눌러버리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이 오거나 유가 오면 약해지겠죠. 술이 와도 약해지고요. 그 다음 좀 덜 약한 거, 자기 힘 빼는 거죠. 사하고 오가 오면 많이 빼고요. 미가 오면 조금 덜 빼요. 왜인지 아냐니까 이게 해묘미 할 때 요 지지에 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오는 많이 빼고 미토는 엉뚱하게 덜 빼게 되는 거죠. 그 구조가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목 몇 개, 토 몇 개 했다가는 일간이 풀이가 아예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또 들어줄게요. 자, 일간이 병이나 정이라면 화지요. 더울 때란 말이죠. 얘가 제일 강해지려면 화일 때 태어나면 돼요. 사나 오가 제일 강하겠죠. 그 다음에 미가 왔어요. 쉬운 얘기로 병일간에 사나 5월에 태어나서 이쪽에 오가 오고 사오미 방압을 이루거나 삼압을 돼서 인호술 돼서 화가 돼버리면 너무 더워서 나체주의가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요새 말은 연극 연애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많이. 마리는 못노 사주가 비슷한 사주가 있어요. 하여간 그건 몸이 열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화 기운이 강하다 1순위. 2순위는 그 다음에 인하고 묘겠지요. 사람은 대번 여섯 마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토니까 빼고 이게 강하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미 아닙니까? 아니에요. 역시 여름은 여름이에요. 그 다음엔 오는 게 이제 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진은 묘하게 목이지만은 수기운이 풍부해서 이것의 힘을 많이 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혼란스러운 게 토에서 자꾸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아까는 간목할 때는 진토가 도와줬는데 병정할 때는 얘는 봄이니까 목생 화돼야 되는데 아니고 이거 힘을 빼버리네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여러분이 계속 공부했던 지장간 얘기가 나와요. 진이면 을과 개와 무가 오거든요. 이 을목은 승목이에요. 이건 수고. 이래서 이 화에는 화세 강한 여기에는 큰 도움 안 되고 힘을 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 또 차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둘 판단해서 봐야 돼요. 예외사항이 저기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다 하고 휙 넘어가냐? 아니에요. 다음 시간 되면 자, 간목에 인월 해볼까요? 미월 타에 들어가요. 간목부터 저기 뒤에 개까지.
자세히 들어가니까 찬찬히 보셔도 돼요. 오늘은 대충, 이게 일간의 강약이라는 게 저기 간단한 게 아니고 지지별로 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보셔야 돼요.